자, 이제 우리 이 전산회계 2급 과정에서의 거래 비중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이 이제 상품 매매입니다. 이 상품 매매는 상품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거래, 이것을 상품 매매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는 매입하면서의 재비용, 여기는 매입에 따른 직접 비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입한 원가에 포함한다. 매입할 때에 들었던 재비용은 매입한 원가에 포함하라. 여기에 매입 직접 비용이라 하면 인수운임, 매입 중개 수수료, 하역비, 이런 것들이 매입에 따른 직접 비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상품을 매입하고 이 대금을 우리 회사의 보통 예금 구자에서 자동 이체시켜주면서 송금시키면서 송금 수수료 들었다. 이건 직접 비용이 아니에요. 매입하고 난 다음에 돈을 송금하는, 한 단계 건너서 송금하는 데 든 비용이니까. 그래서 매입에 따른 매입 대금의 송금 수수료, 이런 것들은 간접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매입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것은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합니다. 물건을 가져오는 데 드는 인수운임이나 내리는 데 드는 하역비나 이런 것들은 직접 비용이지만 간접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상품을 매출하면서 발생하는 재비용, 이것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여기는 운임이 들었다면 운반비, 수수료 지급했다면 판매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 이러한 판매 시에 들었던 재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을 매입 매출하는 거래에서 내가 매입한 가에 재비용을 포함하여 매입한 금액을 총 매입액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매입 시에 들었던 재비용을 포함합니다. 매입했었는데 이 물건이 파손되었다, 또는 불량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품시켜야 되겠지. 예, 반품시키는 것을, 매입한 것을 돌려보낸다. 돌아올 환자의 날출자예요. 돌려서 보내준다 이거죠. 환출. 네, 매입한 것이 도저히 사용 불가능하면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사용은 가능한데 처음 내가 견적받던 것보다는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 아니면 조금 흠이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반품까지는 시키지 않더라도 정상 가격 못 주겠으니까 좀 깎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건 애누리, 매입 애누리. 다음은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상품을,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잠깐 주목해봐요. 거래처에 물건을 내가 100만 원에 팔았을 때 이 사람이 외상값을 한 1년 정도 안 주고 애먹이를 갔다 이거야. 그러면 100만 원에 팔아서 1년 뒤에 외상값 100만 원 받는 것하고 아예 빨리 갚으면 좀 깎아줄게, 그래서 95만 원에 바로 현금 받고 파는 거하고 어느 게 좋겠어요? 빨리 받는 게 더 좋겠죠. 그래 자금 회전이 되고 장사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서 조건 붙이는 거지. 10일 내에 갚으면
뭐 일부 깎아줄게. 그 날짜 지나면 못 깎아준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빨리 갚음으로써 거래한 금액을 깎는 거, 이런 것들은 할인한다. 매입 할인. 애누리하고 그래서 할인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다릅니다. 애누리는 왜죠? 원인이 물건에 흠이 있었어. 그리고 할인은 물건에 흠이 있는 건 아니죠. 정상적인 거래 성립 후 외상 대금을 빨리 갚아줌으로 깎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의 금액을 순수한 매입액이다. 돌려보낸 것은 매입한 금액에서 빼야 될 것 아니에요. 하자가 있어서 깎았는 것도 빼야 되겠죠. 빨리 갚아줌으로써 돈을 깎았는 것도 매입한 금액에서 빼라 이거죠. 이랬을 때 순매입액이 나옵니다. 총 매입액에서 환출 및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 이런 것을 차감한 금액을 순매입액. 다음은 판매한 금액을 뭐라고? 총 매출액에서 판매했던 것이 반품되어 올 수 있겠죠. 판매한 것이 반품되어 오는 것은 환입, 매출 내누리, 매출 할인. 판매한 물건에 흠이 있어서 반품되어 왔으면 환입. 반품되어 온 건 아니지만 돈을 일부 깎았다. 그러면 애누리. 외상 매출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조건을 붙였는데 그 날짜 안에 회수했다. 그럼 일부를 깎아줘야 되겠죠. 이것이 뭐 할인 했을 때 나머지가 순 매출액이 됩니다. 순 매출액. 자, 그래서 환입, 환출 요거는 불량 등으로 인한 등의 원인으로서 반품시킨 거죠. 반품. 반품되어 왔다 환입. 반품시켜 보냈다 환출. 자, 이것은 불량 등의 원인으로 대금을 깎는 거죠. 자, 할인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대금을 빨리 회수하거나 지급함으로써 깎는 것. 대금 회수에 대해서 돈을 빨리 갚아줌으로 혜택 얻은 것. 이것은 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매입액 또는 순매출액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았을 때 1월 1일 정기에서 넘어왔다. 이것을 기초 그러죠. 그죠? 기초 상품. 12월 31일에 남아있는 것은 기말 상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상품이 정기에 매입했던 재고가 일부 이월되어 왔어요. 재고가 이월되어 넘어온 것은 기초상품 재고라 그럽니다. 기초상품 재고. 정기에서 남았던 재고 넘어왔는 거. 여기에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단기에 또 상품을 더 매입할 수 있어요. 더 사들인 것은 단기에 새로이 매입한 뭐 순매입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금액, 정기에서 재고 넘어왔는 것하고 이번에 새로 사들인 것하고 이 둘을 합하면 내가 총 판매할 수 있는 재고량이다 이거죠. 재고 남았던 거 이월된 재고분과 단기에 새로 사들인 만큼을 전체 판매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것을 이제 판매 가능 원가 또는 판매 가능 수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총 판매할 수 있는 최대 가능량이 이거다 이거죠. 요 중에서 자 판매 가능 원가 중에서 판매가 된 부분은
뭘로 가느냐? 매출한 원가로 갑니다. 판매가 된 부분은 매출 원가. 판매한 것의 원가다 이런 뜻이 되겠죠. 12월 31일 현재 미판매되고 남아있는 재고 부분은 12월 31일까지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고는 뭐가 되느냐? 기말 상품 재고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여 기초상품 재고하고 단기 순매입을 더한 게 내가 전체 보유한 총 판매 가능한 양이거든요. 판매 가능한 금액. 이 중에서 판매가 된 건 매출 원가, 남아있는 재고는 뭐? 기말상품.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상품 재고, 단기 매입, 기말상품 재고를 안다면 이거 구할 수 있나요?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식 만들어 보자고요. 요 둘을 더한 것이 이렇게 나뉘어서 간다 그랬죠? 그럼 이 둘에서 요 놈을 빼면 나머지 뭐? 매출 원가. 이 둘을 합한 것에서 매출 원가 빼면 나머지는 기말상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 플러스 단기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 하면 매출 원가. 아니면 기말상품 재고는 기초상품 재고 플러스 단기 순매입 마이너스 매출 원가 하면 기말상품 재고. 됐어요? 요놈 둘을 더한 것이나 이 둘을 더한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공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한 회계 기간 동안에 매출한 것의 원가가 정해졌어. 원가가 정해지고 나면 판매한 금액이 나오는 거야. 원가는 300만 원이고, 잘 봐요. 원가는 300만 원이고 판매한 금액은 400만 원이야. 그러면 차이가 뭐겠어요? 이익이겠지. 원가가 300만 원인데 이걸 400만 원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익은 얼마가 되죠? 100만 원.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식으로 한번 써보면 기초상품 재고 플러스 단기의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는 뭐가 된다고요? 매출 원가가 된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구해지면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 상품 매출에 따른 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매출 총이익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품 매출 이익 또는 매출 총이익. 자, 그래서 우리 교재 63페이지에서 보면 4에 거기 상품의 등식에 의한 매출 이익 계산하는 공식을 나열해 놓은 게 있죠. 4가지. 첫 번째는 뭐죠? 순매출액. 자, 요게 이거예요. 요거. 순매출액은 어떻게 구했나요? 총매출액 마이너스 환입 및 매출 내누리 매출 할인. 이렇게 하면 뭐? 순매출액. 다음은 순매입액은 이거죠.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마이너스 환출 및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을 뺏는 금액이 순매입액.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공식 됐죠. 세 번째 공식은 뭐죠?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 하면 매출 원가 나오고, 그럼 매출 총이익, 즉 상품 매출 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이익, 매출 총이익. 됐나요?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전부 풀어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이건 꼭 복습을 해서 이게 다음 시간까지도 계속 연결되는 거고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 이게요. 순매입액, 순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구하는 이건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질 데가 없습니다. 항상 나옵니다, 이건. 기초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품의 매매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따른 회계 처리 방법을 한번 볼게요. 상품 매매의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첫 번째는 분기법. 이것을 상품의 순수 계정 처리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총기법. 이것을 상품의 혼합 계정 처리법이다. 세 번째는 상품 계정의 분할 계정을 여러 가지로 쪼개서 관리하자. 상품 계정 분할에서도 제1법, 제2법 되게 많다, 그죠? 요 안에서 이제 1법, 2법 이렇게 나뉘어져요. 분기법, 총기법, 상품 계정 분할의 1법, 2법. 요 챕터에서는 지금 분기법, 총기법만 설명해 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산회계 등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 씁니다. 이 방법. 요것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 이런 내용들이 회계 기초과정에서는 이론 시험으로 가끔 한두 문제 정도는 시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일단 설명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앞부분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것만 앞으로 쓸 방법이에요. 분할의 이법이. 그러나 이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외워두시도록. 요 부분.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항상 사용되는 거예요. 요것만 꼭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명만 해드릴 테니까 듣고 필기도 안 해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앞으로 사용할 것은 맨 끝에 있는 방법만 쓰는 거야. 아시겠죠? 정산에서도 저 방법만 쓰거든요. 조고 처리 방법만 알면 돼.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맨 처음 우리 분계 연습할 때 보면 원가 80만원짜리 상품을 95만원에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현금 95만원, 상품 80만원, 상품 매출 이익 15만원. 이렇게 따로 구분해 줬죠. 이런 회계 처리 방법이 분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물건 팔 때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건이 수만 건 될 거 아니야. 점포 하나마다. 물건 한 개 팔 때마다 장부에 그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기록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못하겠죠? 그거 왜 하고 있노, 그걸?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거래량이 되게 많은 이런 회사에서는 사실 이런 방법이 제시되어 있더라도 이게 사용이 불가능한 거야. 그럼 이 분기법이라는 걸 쓸 수 있는 회사 유형은 부동산 매매업. 땅 사고 파는데 이런 데는 가능하겠지. 땅을 내가 원가 얼마에 샀는데 나중에 팔 때는 얼마에 팔았다. 원가와 이익을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럴 때는요. 거래량이 몇 건 안 되고 1년 다 기록해봐야 뭐 한 너댓 건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가능할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서화, 그림이나 골동품, 그림 이런 것들 비싼 것은 몇백억씩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거?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유형에 이걸 써라 이 말이야. 그런 유형에. 그러니까 분기법은 과목을 상품,
그리고 상품 매출 이익. 손해봤으면 뭐죠? 매출 손실. 상품은 뭐야? 자산. 원가죠, 원가. 매출 이익은 수익. 이익이죠. 이것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방법. 구분 기록. 상품 팔았을 때 원가하고 이익을 구분해서 기록해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품에 관련된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가 말이에요. 상품이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상품 계정이 따로 나오고 상품 매출 이익, 손해봤으면 뭐야? 상품 매출 손실이라는 계정을 따로 완전히 구분해서 관리해줘 버리는 거예요. 원가하고 이익을. 자, 그래서 상품을 매입했을 때 가정을 해볼게요. 매입했을 때 상품 2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상품 2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인수 운임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라. 그럼 매입할 때 운임 어떻게 하라? 원가에 포함해라. 그럼 상품 사온 것은 과목을 뭐라고 쓰자? 상품이라고 쓰자 이거지. 그래서 차변에 상품 2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운임이 10만 원 들었다고 가정했어요. 그럼 얼마죠? 210만 원. 대변에 외상으로 사왔으면 외상 매입금 200만 원, 운임 들었는 것은 현금 지급하였다. 그럼 현금 10만 원.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일반적인 분계하는 방법 아니에요. 상품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됐고 외상 매입금, 운임 들었는 것은 현금 이렇게 나갔어요. 됐나요? 매입한 것 중에서 불량품이 있어서 반품시켰거나 애누리 또는 할인 등이 일어났어요. 매입한 것의 불량이 있어서 반품시켜 돌려보내버렸다 이거지. 자, 매입한 상품 중 불량품 20만 원을 반품시켰다. 반품시켜버리면 상품이 나가겠죠. 그럼 대변의 상품 얼마 나가죠? 20만 원 나가고. 그러면 반품시켜버리면 내 외상값 갚을 게 줄어들지 않나요? 맞죠? 갚을 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차변에 뭐가 와야 되겠어? 외상 매입금 20만 원. 매입한 것 중에서 불량품이 있어서 20만 원을 깎았다. 애누리 했다 이거야. 깎았더라도 역시 상품 사온 원가가 줄어들겠지. 사온 금액을 깎았으니까. 그리고 내 돈 갚을 것도 줄어들겠죠. 이 분개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매입, 환출, 애누리의 회계 처리 방법이에요. 다음은 매출이 일어났을 때 원가는 200만 원짜리의 상품을 250만 원에 외상 매출하다. 200만 원짜리 상품을 250만 원에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럼 상품이 나가죠. 그리고 이익 받죠. 외상으로 팔았으면 돈 받을 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오나요? 외상 매출금 얼마? 250만 원. 대변에 상품 200만 원이 나가고 상품 매출 이익 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매출을 했을 때 요놈이 원가고 이놈은 이익금이다 이거야. 원가와 이익을 구분해 줬어요. 이걸 이제 분기법. 요때의 상품 계정은 순수한 자산 금액만 기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순수 계정, 순수한 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거지. 순수 계정 처리법. 이익은 따로 구분해 뒀잖아 지금. 맞죠? 그런데 이 매출한 것 중에서 불량품이 있어서 10%가 반품되어 왔다 이거야. 환입. 반품되어 오게 되면 자, 내가
외상으로 판매했던 물건 중에 10%가 반품되어 와버리면 돈 받을 게 감소하죠. 외상 매출금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고 상품 팔았던 게 돌아왔어요. 그럼 차변이 뭐죠? 상품. 10%만 반품됐다고 보자. 얼마? 20만 원. 돌아오면 이익금도 그만큼 까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가 줄어들어야 돼요? 상품 매출 이익 얼마죠? 5만 원. 10%니까.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25만 원. 돈 받을 게 25만 원 줄어들고 판매한 게 반품되어 와버린 거예요. 그럼 상품도 돌아오고 이익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거지. 이건 뭐라고 했죠? 환입이고 매출한 금액이 반품된 건 아닌데 만약에 5만 원을 깎아줬다. 매출 애누리가 일어났어. 애누리가 일어나면 깎아준 만큼 내 돈 받을 건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겠죠. 외상 매출금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매출에 대한 애누리는 이 원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돈 깎아버렸으니까 원가는 변하지 않죠. 내가 원래 사왔던 원가는 그대로란 말이야. 그러면 이익을 50만 원 남겼다가 5만 원 깎아버렸으니까 뭐가 줄어들게 되죠? 이익만 줄어든다는 거야. 그렇겠죠. 요 생각만 잘해주면 되는 거지. 원가와 이익을 구분해 놓은 상태 아니야. 그죠? 반품되어 오면 물건도 들어왔고 이익도 줄어들지만 돈을 깎아버린 것은 이익금만 줄어든다 이거지. 손해봤다면 손실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누리가 일어나면 상품 뭘 줄여라? 매출 이익을 줄이라. 그리고 깎아준 만큼 우리 회사가 돈 받을 건 역시 뭐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익이 줄어든다. 그런데 매입할 때는 애누리라도 사온 원가 자체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돌려보낸 건 아니지만 사온 원가가 내려가니까 장부상 상품 금액을 빼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러나 매출에 대한 애누리는 뭐가 줄어든다? 이익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의 관리도 상품이라는 계정과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계정을 따로 구분해서 원장 관리가 들어갑니다. 요 놈은 원가에 대한 금액만 기록하는 자산 계정이죠. 요 놈은 이익금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무슨 계정이야? 수익 계정이에요. 이게 분기법, 순수계정 처리법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원가와 이익의 구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우리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에서 선물용 과일 바구니 한 상자를 뭐 10만 원 판매 가격 정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10만 원으로 정했지만 이거 원가 얼마야? 알 수 있어요 그거? 과일 바구니 안에 과일 종류가 10가지 종류가 들어갔다면 사올 때는 대량 박스로 사봤던 걸 갖고 하나하나 꺼내서 상품화 만든 거 아니야 자기가. 그 원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원가 이익 구분이 불가능하겠지. 그죠? 거래량이 많은 데에는 사실 이 방법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쓰면은 매 거래마다 지금 현재 재고 얼마 남아있고 이익 얼마 났다는 게 바로바로 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기업은 이러한 방법으로서의 구분 관리가 대부분이 불가능하다 이거지. 유통업, 제조업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사온 금액, 판매한 금액 이렇게만 기록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여기는 총기법일 때는 모든 내용을 회계 기간 중에는 상품이라는 계정 한 곳에다가 여기에다가 상품에 대한 원가와 이익금을 공동관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원가는 자산이죠. 물건 원가는 자산이고 이익금은 뭐예요? 수익이라는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산하고 수익이 한 계정에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한 개 성격이 아니다 이거지. 여러 개 성격이 섞여 버렸다. 그래서 뭐 혼합 계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혼합 계정일 때는 요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팔았을 때는 판매한 금액 그대로 그냥 상품 처리해 버리면 돼. 자, 그래서 여기와 동일하게 볼게요. 상품을 200만 원 외상 매입하고 인수 운임 10만 원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상품 21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얼마죠? 200만 원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매입한 것 중에 불량품이 있어서 반품시켰다. 애누리했다. 그럼 상품 금액이 감소. 그리고 내가 갚을 돈도 줄어들게 돼. 외상 매입금 20. 대변에는 상품 20. 분계 요구하고 똑같죠. 매입 시에는. 이익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음은 매출 시에는 여기는 원가 이익을 구분했지만 여기는 원가를 모른다라는 전제입니다. 얼마에 팔았다고요? 250만 원의 외상으로 매출했어. 사변에 뭐죠? 외상 매출금 250. 대변에 상품 250. 자, 요거 무시해버리고 요 놈만 보자. 상품을 팔았는 거죠. 요 250만 원 여기 안에는 원가도 있고 이익금도 있는데 요것만 봤을 때는 이익이 얼마예요 지금? 왜 어떻게 50 나왔어요? 요것만 보라는 거지. 이익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나중에 장부 마감하면 이익 나옵니다 이제. 이거 구분 안 해뒀더라도 마감해보면 이익 나온다 이거지. 자, 매출한 것이 반품되어 왔어요. 반품되어 오면 차변에 상품 25. 대변엔 외상 매출금 25. 애누리가 일어났어. 여기는 이익을 따로 안 썼죠.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익을 전부 과목 뭐라고 써놔요? 상품.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것은 안 쓴다고. 사용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면 모든 이익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래금액 전체가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상품한이라는 한 개 과목 사용해 버렸죠. 그럼 상품이라는 계정에서 뭐가 원가와 이익금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구성은 제일 많이 있어요. 이거라 해서요. 그게 지금 이건 그냥 이런 구성으로 간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야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상품 계정에서 보자고요. 정기에서 재고 넘어온 게 있어. 자산이기 때문에 사변에 정기 2월 기초 상품이 들어옵니다. 요 놈은 원가라고 오거든요. 원가대로. 매입했다. 그럼 상품 계정 어느 쪽에 오죠? 사변에. 여기에서 환출, 애누리 등이 일어나면 빠지겠지. 그럼 순매입액을 가져왔다라고 보자. 순매입액. 요 놈도 뭐야? 원가로 들어옵니다. 사온 금액은 사온 가격 그대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순매입액이 들어오고. 다음은 판매했으면 어디로? 상품 계정 대변에 가겠지. 반품되어 온 거, 애누리한 걸 빼고 나면은 순 매출액. 여기는 원가가 아니고 뭐야? 원가 플러스 이익. 이익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우리 가장 기본 논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전기에서 상품이 개수로 200개 넘어왔어요. 200개. 200개 넘어왔고 단기에 1000개를 더 매입했어요. 그럼 총 갖고 있던 거 몇 개? 1200개 중에서 900개 팔았어. 그럼 몇 개 남아야 돼? 그럼 여기에 기말 재고 들어갈 때 원가로 들어갈 때 이게 일치되어야 하지 않나요?
맞죠? 물량 흐름으로 보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기초와수 매입 더하면 판매 가능 상품이 일부 판매되고 나머진 재고로 간다 이런 논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금액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대변 쪽 금액이 더 크다고 이만큼 차이 난다 이거지. 이거 왜 차이 나지? 이유가 뭐야? 이익금이죠. 맞나요? 왜? 요 금액을 넣을 때 뭘 포함해서 넣나요? 이익을 포함해서. 딴 건 다 원가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익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 마감해보면 이 상품 매출 이익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지. 회계 기간 중에는 몰라, 그죠? 사고 팔았는 금액을 상품 계정 한 곳에 다 집계시켜 놓고 나중에 결산 거쳐서 마감시켜 보면 이익이 얼마인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여 원가 이익을 구분하지 말고 원가 이익을 포함하여 모두 어디에 넣자? 상품이라는 과목으로 한꺼번에 일괄 처리해버리는 이런 방법을 총기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업종에서는 분기법 사용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쓴다? 총기법이라는 걸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방법 실무에서는 거의 안 써. 이제 계정 분할로 가는 거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분할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상품 계정의 분할입니다. 첫 번째 했던 분기법 같은 경우는 원가 이익을 구분 기재하는 방법이었어요. 원가는 상품이라는 자산 계정을 따로 만들어주고 이익금은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많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원가 이익의 구분 기장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원가와 이익을 한 계정에 통합시켜서 처리하자. 이게 뭐 총기법. 이 총기법은 자 거래량이 많은 회사는 이 방법 쓰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원가 이익이 하나의 계정에 중구난방으로 섞여져 있으니까 회계 기간 중 지금쯤 이익이 얼마일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렵죠.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것도. 그래 중간중간마다 그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예 상품 거래 자료를 매입한 것, 매출한 것 분리시켜서 별도 과목 쓰자. 따로 장부를 구분해서 기장해 놓자. 이걸 계정 분할이라 그래요. 분할하는 데에는 과목의 종류를 그럼 몇 가지로 나누어 쓸 것이냐? 세 가지로 나누어 쓰자. 3분법. 세 가지로 분리하는 방법. 뭐 10가지로 분리해서자 10분법. 4가지로 분리해서자 4분법. 5가지로 나누어서자 5분법. 종류별로 해서.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원가, 그리고 정기 이월된 것과 차기 이월되는 기말 상품에 대해서는 이월 상품. 이렇게 사회분화하실 수 있다고. 또 매입 시에 들었던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지만 매입 재비용 계정 따로 만들어 뒀다가 나중에 계산할 때 포함시키자. 그래서 회사가 이제 장부 관리를 할 때 이 종류별로 자료들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관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3분법, 4분법, 5분법 이렇게 막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게 3분법이에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자 재고를 관리하는 것 따로 만들고 매입한 것, 매입에 관련된 거래, 매출한 것은 매출에 관련된 거래. 자, 그래서 3분법은 과목을 2월 상품, 사온 것은 매입, 판매한 것은 매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3분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제1법이에요. 재고 관리하는 것은 2월 상품이라는 계정으로서 자산 계정 따로 만듭니다. 여기는 기초 상품과 기말 상품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매입은 상품을 매입한 것, 그리고 매입 재비용 포함하고 환출, 애누리, 할인, 요 매입에 관련된 거, 총 매입에 재비용 포함 해서 다음은 환출,
애누리, 할인, 이런 것들도 전부 매입액에서 바로 빼자 이거죠.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거. 따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매출 여기는 뭐예요? 총 매출한 금액 자료를 넣고 매출한 게 돌아온 게 뭐죠?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런 것은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자. 그래서 사들인 경우는 상품이라는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뭘로 쓰자고요? 매입. 팔았는 것은 매출. 이렇게 쓰자.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인수운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여기서는 상품이라고 썼죠. 앞으로는 뭐라고 쓰자? 매입 210만 원. 외상으로 사왔어요.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200만 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용어를 매입이라고 사용했어요. 매입한 것 중에서 불량품이 있어서 20만 원을 반품시켰다. 사온 것을 돌려보냈으면 매입한 금액이 줄어들죠. 환출이야, 그죠? 돌려보낸 만큼 내 갚을 돈 감소할 것 아니에요. 그럼 차변에 뭐가 오죠? 외상 매입금 20만 원. 대변에는 매입 20만 원. 이라고 가면 돼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매입. 자, 그리고 이제는 외상으로 매출했어. 원가 200만 원의 상품을 250만 원에 외상 매출하였다. 원가 무시돼 버립니다. 외상으로 팔았으면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250, 대변에 상품 250. 상품이 아니지. 매출. 죄송합니다. 매출. 건망점. 매출되고. 매출한 것 중에서 불량품이 있어서 10%가 반품되어 왔다. 반품되어 와버리면 매출한 금액이 줄어들어야죠. 매출한 게 줄어들어야 하니까. 차변에는 뭐가 오죠? 매출 25만 원. 반품되어 온 만큼 돈 받을 것 감소하겠죠. 외상 매출금 25만 원. 이렇게 가고. 매출한 금액 중에서 5만 원을 애누리 해줬다. 애누리 해주면 매출한 금액이 감소되겠죠. 그럼 매출 5만 원. 대변엔 외상 매출금 5만 원. 이렇게 해서 매입한 자료는 용어를 뭐라고 쓰자고요? 매입. 판매한 것은 매출. 이렇게 쓰자. 매입과 매출을 분리시켜 놓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상품에 관련된 계정이 이 월 상품 계정과 매입 계정, 매출 계정 이렇게 구분하고 2월 상품은 정기에 써놓은 재고와 단기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를 관리하는 자산 계정으로 봅니다. 매입은 총 매입한 금액에서 환출 및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등이 기장되어서 순매입액을 구하는 계정이에요. 순매입액이 여기서 구해집니다. 매입한 금액은 자산 증가가 아니고 이제 사들인 건 비용으로 봐버립니다. 원가. 비용으로 봐버리고 팔았는 금액은 수익으로 봐버립니다. 총 매출액에서 환입 및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등을 차감해서 순매출액을 구하게 돼요. 뭐 계정 흐름 복잡한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나중에 매입 계정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순매입액이 구해지고 매출 계정 여기에서는 나중에 순매출액이 구해집니다. 순매입액 구하는 공식 있었죠, 저기에. 순매입액 구하는 공식. 순매출액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러면 2월 상품 계정은 정기에서 2월 되어 넘어온 기초 상품을 기록했다가
회계 기간 중에는 한 번도 쓸 일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기말이 되면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있죠?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이렇게 돼 있죠. 요 매입 계정에 장부를 다 기록해 놓으면 남는 잔액이 순매입액이에요. 여기다가 정기 이월된 기초상품을 더해 주는 거야. 더해주고 나중에 또 뭘 해주느냐? 기말상품을 빼주는 거야. 대체시켰어. 기초상품 더하고 기말상품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매출원가 구해지겠죠? 그럼 여기서 나중에 원가 구해가지고 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나머지가 뭐가 되나요? 이익.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이제. 그림 흐름이. 그러면 매입한 금액을 따로 기록하고 매출한 금액도 따로 기록했죠. 따로 기록했다가 저 계산식에 의해서 기초상품 더하고 기말상품을 빼주는 기말정리 과정을 거쳐주면 매출원가가 구해지고 원가가 구해져 버리면 자동으로 순매출액은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순매출액과 원가에 대한 차이가 이익이다. 이렇게 구해진다고. 이런 계산들은 컴퓨터가 다 해줘요. 전산이 알았어.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만 넣어줘버리면 매입한 자료 입력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장에 매입한 게 다 들어가 있고 기초재고 끌고 와서 기말재고를 쳐넣어줘버리면 자동으로 원가 구해진다고. 원가 구해지면 여기 이 계정에서 이 순매출이 구해졌겠지. 그러면 자동으로 이익 계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식만 알면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입 계정이나 매출 계정은 1년 동안의 거래 자료를 다 기록하면 거래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여기야. 많을 수 있겠죠. 근데 2월 상품 계정은 정기 2월 한 번 써놨다가 한 번 기록해뒀다가 1년 내내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기말이 되면 나중에 매출 원가 계산에 가져가는 기능밖에 안 한다고요. 그럼 이건 계정만 차지하고 있지 실제 활용 용도는 거의 없다 이거야. 그 구태여 이걸 바로 따로 쓰느냐. 그래서 이제 제2법으로 가면 2월 상품하고 매입하고를 구분하지 말고 한 개로 넣어라. 그냥 상품이라고 써라. 한 곳에다가. 매입 매출 쓰지 말고 상품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정기에서 넘어왔는 것도 상품이고 단기에 사들인 것도 상품이에요. 합쳐서 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계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한 거 있죠. 이것은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았으면 뭐 제품 매출 이렇게 쓰자 이거지. 이건 상품 매출일 수도 있고 제품 매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법으로 가면 2월 상품 매입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죠. 뭐라고 쓰라고? 상품. 그리고 매출은 상품 매출. 앞으로 우리 전산 처리할 때는 전부 이 용어로 씁니다. 그리고 뒤에 답은 아마 과거부터 이론적으로 많이 써오던 방법은 이 용어를 썼거든요. 매입 매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전산화가 대추세이기 때문에 전산화에서는 매입 매출도 쓰지 마시고 뒤에 답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가 전산으로 다 넘어갈 거니까 앞으로 모든 회계 처리는 사들인 건 상품, 팔았는 것은 뭐 상품 매출 이렇게 사용해 주라는 거죠. 상품 매출. 뒤에 답 돼 있는 거 무시해 버리세요. 알았죠? 그 답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론대로 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산으로 사용할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답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답 틀리도 상관없어요. 무시해 버리세요. 우리 배운 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을 매입했어. 그러면 이제 매입이라는 용어 쓰면 안 되죠? 뭐라고 쓰자고? 상품. 얼마예요? 210만 원. 외상으로 사왔어요. 외상 매입금 200만 원. 재비용 현금 들었어. 현금 10만 원. 매입한 것 중에 불량품이 있어서 반품시켰어요. 반품시키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갚을 돈이 줄어들겠죠. 20만 원. 대변에는 뭐 매입이라는 과목을 쓰면 안 되죠. 뭐라고 씁니까? 상품 써요. 상품. 원가이기 때문에 상품. 나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출이 아니야.
매출은 판매한 것이 상품 매출이죠. 매입한 것을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은 상품 2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사변에 뭐죠? 외상 매출금 250. 대변에는 뭐라고 쓰자? 상품 매출. 팔았는 것은 반드시 매출이라고 사용해 줍니다. 상품 매출 250. 됐나요? 그러면 다음은 매출한 것이 반품되어 왔어요. 판매한 게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럼 매출한 금액이 감소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뭐가 오겠어요? 상품 매출,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판매한 게 돌아왔으면 받을 게 줄어들 것 아니냐라는 거지. 매출한 금액을 깎아줬다. 역시 매출한 금액이 감소해야죠. 애누리가 일어났더라도 역시 뭐라고 써? 상품 매출 5만 원. 대변에는 뭐죠? 외상 매출금 5만 원.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었으면 다음은 이제 이 상품에 관련된 계정이 이제 상품이라는 계정과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이런 두 개 계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품 계정과 상품 매출 계정. 이 상품 매출 계정에는 이 거래 자료를 넣어서 잔액을 구하면 나중에 순매출액이 구해져요. 순매출액. 총 매출액에 들어와서 환입 및 애누리, 할인 등을 뺀 순매출액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 계정에서. 전산에서는 자동으로 뽑혀져 나와요. 입력만 정확히 해놓으면. 그런데 상품 계정에서는 전기 2월 되는 기초 상품의 금액이 들어오고, 그죠? 다음 매입한 건 상품 계정 차변에 오고, 환출과 애누리, 할인 등은 매입액에서 차감되어 나중에 결국은 순매입액이 구해집니다. 전기 2월이 뭐라고요? 기초 상품 하고 순매입액이 여기 같이 들어와 있죠. 맞나요? 기초 상품하고 순매입액하고 두 개를 더한 걸 우리는 뭐라고 표시했어요? 기초 상품하고 순매입하고를 더한 거. 저기 맨 밑에 있네요. 판매 가능한 거라 그랬죠. 판매 가능한 거. 자, 이 기초 상품하고 순매입액이 더해진 것에다가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뭘 빼면 되나요? 기말 상품을 빼주면 매출 원가가 나오지 않나요? 여기 맨 위에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맞죠? 그래서 이놈이 전산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기말 상품의 금액을 조사해서 넣어줘 버리고 나면 남는 차이 금액이 자동으로 뭐가 되어버리느냐? 매출 원가가 구해져 버립니다. 매출 원가가. 논리가 그렇게 가죠. 정기 이월된 것이 작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자료 있고 매입한 자료들을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요 계정에 순매입액이 계산 짓게 된다고. 그리고 기말에 와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인원만 넣어줘 버리고 나면 나머지가 뭐 매출 원가로 구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원가 구해지고 여기에서는 뭐가 구해져요? 순매출액이 구해지니까 순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나머지는 뭐다? 이익이다. 이렇게 구해진다고. 이익 구해지는 과정은 전산에서는 자동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요 기말 재고만 정확히 넣어주면 원가가 산정이 되고 나머지 이익은 자동 계산 다 되어 나옵니다. 일단 회계 처리에서는 분기법, 총기법, 계정 분할의 3분법에서 제1법, 제2법. 이론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1법. 우리 전산에서 쓰는 것은 모두가 뭘로? 2법. 2법일 때는 매입했을 때 용은 뭐라고 쓰자? 상품. 팔았는 것은
상품 매출 이렇게 용어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매입할 때 운임 등 재비용은 어떻게 하죠? 매입 시에 들었던 재비용은 원가에 포함, 매출할 때의 재비용 등 것은 별도의 비용으로 따로 구분 처리해 주라. 이 개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앞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 앞으로 쓸 게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쓰는 건 이 방법이에요. 기억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숙제가 3개가 있어요. 그죠? 앞부분에 현금 파트에서 하나 있었잖아요. 현금 예금 파트에서. 또 이야기 안 해주면 또 깨먹고 넘어가려고 그랬지. 네. 56쪽에 다 했어요. 네, 다 하셨으면 됐고. 그리고 64쪽에 있는 문제. 네. 그리고 68쪽에 있는 문제. 이것을 전부 다 한번 풀어갖고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같이 한 번 더 분계 처리를 해보고 이제 상품에 관한 보조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거는 분기 다 써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4가지 방법에 대한 처리를 다 실습해보라고 해뒀어요. 거래 유형별로. 자, 내가 지금 바로 풀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와서 내가 풀어주면 좀 더 이제 빨리 이해 정리가 될 거예요. 예, 먼저 한번 해보고 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